됐어요. 네. 그 마우스가 화면에서 떠나면은 이게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8월 30일에 이제 8월 달 다 이제 마무리 되어가고 여름도 이제 마무리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덥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좀 나눌 것은 이제 신뢰 관계 만들기인데요. 신뢰 관계를 신뢰를 이렇게 쌓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저는 약간 뭔가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거기에 상처를 받는다고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거 가지고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나 이럴 때 상처가 많이 된다. 그랬더니 그 AI가 해준 그 조언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얘가 똑똑하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해줬었냐면은 신뢰는 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아까 딱 이 사람이 나를 어떤 것을 거절했을 때 특별히 여러 가지 이제 그 관점을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하고 싶어도 이 사람이 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뭐 나를 이 어떤 거절한 것은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해준 말이 그거였어요. 신뢰는 쌓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약간의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크게 의미를 두지 말아라. 지금부터 쌓아가면 된다. 이게 AI가 저에게 준 정답이었어요. 근데 제가 뭐 책에서 읽었던 것들보다 더 저에게는 참 이게 인사이트가 됐거든요. 신뢰는 뭐라고요? 쌓아가는 거래요. 내가 너에게 이 정도밖에 안 돼? 실은 이제 그것이 아니죠. 이제 그 정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신뢰는 너무나 이제 중요한데 오늘 신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이 신뢰는 저희가 어디에서 왔었냐면 이 정직에서 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꾸미지 않고 말과 삶으로 전하는 것이 정직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는 여기에서 이제 신뢰가 왔는데 그 신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자, 그리고 또 뭐 딱 신뢰가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신뢰가 가는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죠? 이 사람 참 신뢰가 간다. 예,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신뢰가 가는 사람들. 신뢰가 가는 사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신뢰가 딱 신뢰 생각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 참 믿을만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 참 충성스러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데 신뢰가 안 된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그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 특별히 이제 신뢰할 만한 사람은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에도 저에게 영향을 미치냐면요. 특별히 이제 저희와 자녀들과 그 관계,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또 실은 뭐 우리 직장 생활하는데도 이 신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이제 뭐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신뢰하면 어떤 키워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키워드가 생각나요? 이 사람 참 신뢰할 만해. 뭐가 있어요? 예. 뭐가 있으세요? 신뢰하면 어떤 사람 믿고 싶으세요? 예? 책임감 있는 사람이 신뢰가 가죠.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어떤 사람은 뭐 변명하기 안 된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신뢰 딱 생각하면 일관성. 그죠?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은 참 이 가치를 참 추구해. 그리고 이 가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 일관성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또 어떤 게 신뢰가 가세요? 신뢰. 키워드로 하면은 어떤 단어들도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제 신뢰할 만한가요? 나는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신뢰 어느 정도까지 신뢰를 할 만한가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뢰를 하나님 어디까지 연장을 시키시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문제까지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는 구원의 문제까지. 그래서 왜 이 신뢰가 구원의 문제? 이 신뢰가 명철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믿는다, 신뢰한다 이 말은 인정하는 거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 모든 길들, 내 길들을 지도하시겠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고, 내 가정의 관계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고, 내 삶의 진로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혹은 건강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신대요. 말씀은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기본이 뭐냐면요, 신뢰예요. 신뢰를 하는 것들은 관계 맺기의 기초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그때부터 뭐가 생기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잖아요. 신뢰가 바탕이 안 되면 관계 맺기가 형성이 되지가 않잖아요. 보통 이제 부부 사이에서 이제 외도 문제가 딱 발생을 하면은 그 외도 자체에 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이 상처받는 게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이 관계의 이 기초가 무너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을 더 이상 믿을 만하지 못하다. 그게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유지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는 딱 그 만나자마자 뭐 하죠? 악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수를 하는 행위 가운데서 뭐냐면은 이 작은 행위 하나하나에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서로가 이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그것들을 표현합니다. 이 몽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몽골은 이렇게 떨어져 살잖아요. 유목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몽골에서 내가 너에게 신뢰할 만한 존재다라는 것들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잘 접대를 해요. 그래서 이 몽골에는 나그네를 잘 접대하는 그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 신호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행동이 뭐냐면요, 접대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을 잘 접대하고, 또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 그곳을 통해서 자기가 보호받고 있다는 어떤 안정감을 누리고, 서로가 이런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싸우지 않고 황량하잖아요. 그래서 이 접대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면은 어떤 집을 가더라도요, 이 외부인에 대해서 특별히 적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를 주기 위해서 이 접대 문화가 많이 발달이 돼 있죠. 근데 우리도 끊임없이 그 어떤 신호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런 신뢰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신뢰는 이제 서로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초기 단계, 감정 존중 단계, 시간 투자, 신뢰 구축, 그다음에 관계
진정한 이제 관계를 맺는 이 몇 단계가 필요한데요. 하나님과 이제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게 한번 살펴보면은 초기 단계에서 아직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뭐라고 해주셨죠? 이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런 권세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존중을 하시죠. 선택에 대해서 존중을 하시고 이 선택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있도록 이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셔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해주죠. 그래서 이 아담이 실패했어도요, 그 실패한 선택에 대해서 존중해 주셔요. 근데 존중할 뿐만 아니라 뭐 하시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온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시간을 걸려서 뭐 하시냐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뭐 출애굽기, 사사기, 그리고 바벨론 포로, 수많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라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들을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보여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 오늘 이제 성만찬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직접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관계를 맺어가시고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모으고 성만찬, 그죠? 성만찬으로 이어진 언약을 세우시고 다시 모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진정한 관계, 상호 신뢰하는 그런 견고한 관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이제 역사적 사건과 함께 말씀 예언하시고 이루어지시는 이 모든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딱 눈이 열리게 되죠. 그 눈이 열리면서 뭘 보게 되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일하셨구나. 그 안목이 딱 트이고 나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제 완전한 신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일을 하신 것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 거죠. 그 신뢰가 딱 형성이 되고 나서부터는 뭘 하게 되냐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투자합니다. 인생을 투자해요. 그리고 순교를 하더라도요,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요. 다 어디까지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그런 안목이 생기니까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죠. 아들이 동성애를 하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이 아들을 동성애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온천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동성애에 관한 공부, 탈동성 기관에 그런 세미나를 참석하고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모으고 막 그 아들한테 줬어요. 아들이 잘 나가는 건축 설계사였어요. 외국에서 유학을 갔고 다시 와서 건축 설계사가 되었는데 지금은 레즈비언으로 살고 있어요. 교회에도 안 나가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향한 이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강력한데 계속 문자 보내고 자료 보내고 계속 이걸 합니다. 근데 그걸 보내면 보낼수록요, 이 아들의 마음은 부모들한테 더 멀어져요. 심지어는 부모와 이제 단판을 짓겠다 하고 미팅을 했어요. 누구를 데리고 왔었냐면요, 그 자기 보호하는 이 가디 있잖아요. 자기 보호하는 그 가드라고 그러나요? 그 경호원. 심지어 경호원을 데리고 왔어요. 부모님 엄청 상처가 됐죠. 선물을 보내도 뭘 해도.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머니 약간 상담을 해주면서 옳고 그른 것보다도 더 먼저 이야기되어야 될 것들은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신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신뢰 관계가 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이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도리어 더 열심히 권면하면 권면할수록 더 강력한 반발이랍니다. 지금은 동성애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관계를 쌓아갈 때입니다. 관계를 쌓고 나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관계를 쌓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 옳은 것 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다면은 절대 듣지 않을 겁니다. 관계 쌓기를 먼저 하세요. 이 신뢰를 회복하는 거. 실은 이 초기 단계부터 감정, 시간 투자, 신뢰, 진정한 관계까지, 실은 여기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엄마가 아들을 향한 그런 어떤 진실한 마음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진실과 사랑에서 한 거잖아요. 진실한 마음들이요, 신뢰를 위한 작업들을 먼저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들이 상대방이 느끼기 시작해요. 느끼면 그때부터 변화가 생기고 상대방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옳은 교훈을 이야기해야죠. 옳은 교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옳은 교훈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들이 관계 쌓기예요.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뢰는 관계 가운데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가면서 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는 자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신뢰를 이제 쌓아가는 것이 엄청 이게 중요한데,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믿게 만드는 것이 어떠면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책에서 이제 소개한 것입니다. 그 전에도 잠깐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었어요?라고 질문했을 때 이 백만장자들 설문조사에서 응답했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정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관리, 사회성, 그다음 내 외조를 잘하는 배우자, 성실성,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한다. 이제 자기의 성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걸로 뭐를 했었냐면 이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어떠한 사람으로 비치는 거죠. 나는 정직한 사람, 그다음 어떠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얻으면 그때부터는 사업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사업이라는 건 단골을 얻는 거잖아요.
당고를 얻는 것도 다른 게 있겠습니까? 뭐가 있냐면요, 믿을만하다. 이 사람 진짜 믿을만하다. 속이지 않는다. 자기 제품에 대해 서비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믿음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에. 그래서 첫 번째가 진실성이었어요. 자녀들 어렸을 때는 이제 왜냐하면 자녀들이 일방적인 도움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생존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제 전적인 신뢰를 하죠. 믿고 저기 하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여러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엄청 크게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이 보통 사람처럼 보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이 왜소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자라가면서 부모님의 크기가 점점점 작아져요. 그것은 누구한테요? 우리도 자녀들을 또 동일하게,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우리가 점점점 왜소해질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들이 더 아는 것이 많아지고 지혜가 더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관계가 넓어져 가면서 부모님 없이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지면서 이 친구들은 점점점 이 친구들의 이 마음 가운데는 저희가 왜소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한테 어떤 진짜 그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부모 자녀 신뢰도 측정하는 10가지 문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들을 향한 이제 자기가 얼마나 그 신뢰를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IPPAR이라는 신뢰 의사소통 측정하는 이런 어떤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PCRI라는 지지, 자율성, 일관성, 이 핵심 요소를 반영한 이게 그 10가지 문항인데요. 한번 어제 제가 채팅창에는 학부모 채팅창에는 제가 자녀들한테 부모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그 질문지를 이렇게 줬었잖아요. 한번 측정해 보셨나요? 그거? 애들한테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링크를 안 받으셨어요? 그 링크 받으셨잖아요. 그 애들한테 줘서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예, 어렸을 때는 아마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이게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몇 점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이들의 눈에 나는 어떤 사람을 지금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객관적인 약간 데이터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노력을 하죠. 자, 한번 이거 평가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이렇게 점수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1점부터 5점까지입니다. 5점은 매우 그렇다,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입니다. 첫 번째, 나는 자녀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다. 보통이다 하면 3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좀 그렇지 않은데 2점을 주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1점 없겠죠. 자, 5번은 매우 그렇다. 5점입니다. 5점. 자, 점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녀는 자신의 고민과 감정을 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느낀다. 엄마한테는 뭐든 잘 이야기할 수 있어. 이거 5점이에요. 그다음에 보통이다 3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자녀가 실수했을 때 나는 비난보다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4번. 자녀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에게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다고 느낀다. 5번. 나는 자녀와 장기적으로 대화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 예,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은 자녀는 내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진지하게 들어준다고 느낀다. 6번입니다. 그리고 7번은 나는 자녀와 약속한 것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거 중요하죠. 최대한. 야, 엄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아, 이거 저 안 돼. 다음에 하자.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끼는, 자녀가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는 내가 말과 행동에 일치를 한다고 느낀다. 예, 이게 일치해야죠. 그래야지 신뢰가 가는 거잖아요. 9번 나는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존중한다. 매우 그렇다는 5점입니다. 예, 그렇지 않다는 1점이에요. 10번 자녀는 내가 자신의 선택과 의견을 진정으로 존중한다고 느낀다. 자, 이제 계산기 한번 열어주시고 한번 더하기 해보시고 아니면 4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더하기를 한번 쭉 해보세요. 예. 그래서 나는 지금 자녀들한테 어떤 그 신뢰의 신호를 주고 있구나 한번 이렇게 자기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점검하셨죠? 예, 자, 45점 이상이다. 45점. 전체 이제 더해지 45점 이상. 자, 다 45점 이상이죠? 아니에요. 45점 이상. 그러면 이제 35점에서 44점이다. 예. 예. 자, 그다음에 나는 25점에서 34점입니다. 야, 참 뭐야 또 한번 손들어주고. 25점에서 34점. 예. 자, 그다음에 23점에서 이제 34점이고 나머지 이제 10점에서 24점이다. 있으신가요? 손을. 예. 자, 이렇게 하면 손을 드셨는데 45점 이상이면요 자녀들한테 매우 신뢰할 만한 관계가 진짜 이런 관계는 안정적 관계이죠. 두 번째 단계 35점에서 44점은요 그래도 높은 신뢰의 단계입니다. 긍정적이고 약간의 개선이 필요한 단계. 그다음 25점에서 34점은 보통 수준이에요. 이게 보통 수준이에요. 여러분 다 보통은 하십니다. 이상을 하시는데 관계 개선에 그래도 노력이 필요하대요. 그 밑에 점수는 낮은 신뢰이고요. 관계 회복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가 잘 안 되세요? 몇 번? 저 번호로 하면은 가장 낮은 점수는 뭐가였습니까? 3번이요. 자녀가 실수했을 때 나는 비난보다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렇죠. 쉽지 않죠. 이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잘못하면 바로 지적해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 예, 좋습니다. 또 안 되는 게 뭐가 있으세요? 근데 이게 3번을 잘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실수했을 때 비난보다 이해하려는 태도 어떻게 하면 이거 개발할 수 있을까요? 잘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비법을 한번 알려주시죠. 비법을. 저도 제가 어린이집을 아이를 보냈을 때 네. 선생님한테 이 아이가 좀 활달한데 네. 다른 친구들에게 조금 피해를 주진 않나요? 평소에 괜찮아요? 이런 질문을 저도 모르게 좀 살폈나 봐요. 네. 선생님이 저한테 부모님은 네. 가온이를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네. 부모도 네. 가온이는 너랑 다른 사람이야. 왜 자꾸 자기 검열을 검열을 하는데. 그래요. 타인으로 보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지 하면서 약간 아이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야, 참 그런 또 놀라운 변화의 어떤 기회가 있었네요. 예. 예? 예. 그 답이 그 가온이죠. 예. 가온이 유치원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너무 성격이 활달하니까
잘 피해를 주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을 비슷한 질문을 우리 선생님한테 자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 가온이를 못 믿어주냐고 믿어주라고. 그때부터 이제 타인으로 그렇죠. 이 아이 자체로는 이게 내가 가르치고 보호해야 될 대상도 되지만 이 아이는 이 자체로 실은 타인이죠. 예. 너무 좋은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 잘 안 되시는 것도 뭐가 있어요? 다른 분? 약속을 나는 자녀와 약속한 것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거 잘 되세요? 특히 시간 약속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 나 오늘 퇴근하면 어, 같이 하자. 그러면 음, 저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일할 때가 아니니까 음, 내일 우리 한번 이런 거 해보자 어, 하는데 퇴근을 늦게 하게 되거나 음, 그럴 땐 잠들 때 이제 아이가 얘기하더라고. 엄마 이거 하기로 약속했잖아. 그죠. 아이를 위해 자야 되는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은 저희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상황 변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진짜 그 다음날 뭘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상황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에 예, 대해서 하고 음, 그 약속을 뒤로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음, 음, 네, 음, 주말이나 다음 주나 저도 아이하고 보내는 시간이 되게 적거든요. 예, 그래서 못 지켰을 때 예, 저 때문에 못 지켰을 경우도 있고 예, 아이 때문에 못 지켰을 경우도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 때문에 못 지켰을 경우에는 어, 그 다음으로 유예를 해서 이제 주말에 한다거나 하고 음. 가급적 그 새로운 약속을 그 사이에는 안 잡으려고 약속이 쌓이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이고, 예, 너무 좋습니다. 아이 때문에 못 지켰을 경우에는 어,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가 못 지키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음, 아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약속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유예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예도 어떻게 유예를 하냐면요, 상호 합의가 필요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못했는데 지금 짧게라도 할까?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내일 할까? 그러니까 아이한테 무조건 유예보다는 선택을 하게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못했으니까 미안하다는 것들은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죠. 상황은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 내가 대응하지 제대로 약속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유와 함께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아이한테 물어보고, 아무리 피곤하다 아이가 지금 해 하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선택권을 아이한테 주고 무조건 이제 유예는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을 선택할 수, 아니 또 다른 방법도 있니? 그래서 아이의 이거에 대한 이 선택권과 자율권을 좀 보장을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약속 지키는 거. 근데 반드시 지켜야겠다고요. 내가 이거는 아이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훈련한다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면 이 부분들은 조금씩 개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캠퍼스를 3개를 저희가 개척을 했습니다. 거의 매일 1:1 제자 훈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에너지가 엄청 사역적으로 많이 쏠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재정적인 것도 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써야 될 그 재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는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사역에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저희 애들은 이제 많이 컸잖아요. 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 재정적 저기에 대한 그런 굉장히 민감해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신뢰라는 것은 투자가 필요해요. 투자 계속해서 이 아이를 향한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고 신뢰가 쌓인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약속 지키는 것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에 어차피 우선순위가 사역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자꾸 바뀐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자녀들이 이제 문제들을 저희가 인식을 하면서 이 아이들은 다른 존재예요. 사역은 사역이고 이 아이들은 따로 존재. 내 직업은 직업이고 내 일은 일이지만 이 아이들은 다른 영역인 거예요. 이 아이들을 향한 에너지, 시간, 물질 따로 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렇게 조절을 해 나가면서 이런 관계 회복들이 정말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애들은 그냥 크지는 않습니다. 약속. 자, 그리고 또 뭐가 잘 안 되시나요? 잘 안 된 거 뭐가 있어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9번은 어떠세요? 9번? 잘 되나요? 9번? 실은 9번도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예요. 나는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존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짧고 뭔가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하다 그러면은 끊고 뭔가를 애들 아무리 놀고 있어도 끊고 뭔가를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실은 이것도 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고 부모가 나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해 주네 이러면은요 인생에서 새로운 선택을 자주 해요. 잘해요. 뭐 하고 싶어? 를 잘 이야기해 줘요. 지난번에 다니엘 학교 하면서 이 친구들 야,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다니엘 학교 참석했던 친구들은 굉장히 이 자기 존중을 많이 받았나 봐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대단하다. 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많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저는 굉장히 애들이 잘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싶다는 것이 많다는 것은 부모가 하고 싶은 것을 물어봐주고 그걸 존중해줬다는 이런 것, 존중해줬다 이런 것들이 쌓인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하시고 계세요. 그것도 네. 뭐 개선 사항들은 한 번쯤 이렇게 점검을 해주시고 이거는 어제 저희가 나눠주었던 자녀들한테 나눠주었던 이제 점검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녀들이 우리에 대해 더 어떻게 느끼는지 그러면은 딱 점수가 나올 거예요. 이 점수가 나오면은 그 점수에 대해서 꼭 자녀들한테 해보라고 하세요. 그 마지막에 다 하고 나면은 마지막 AI가 이 체크한 것들을 가지고 부모한테 자녀가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쭉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데 실은 자녀들도 주도적으로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까지도 솔루션으로 설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설정을 해놓았기 또 자녀들한테 꼭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점검, 부족한 것들.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그죠? 내가 생각했을 때 뭐 내가 잘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들 객관적으로 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아까 그 질문지를 보면은 이 5가지 범주에 속해요. 이 신뢰관계를 구축한 이 5가지 범주인데 이 첫 번째는 경청과 이해이죠.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준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전적인 신뢰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서적 지지입니다. 그랬구나. 정말 마음이 아팠겠구나. 이렇게 꾸나죠. 그냥 정서적 지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의사소통의 질. 그리고 일관성과 약속이에요. 일관성, 약속. 그리고 자율성, 존중입니다. 이 핵심 요소들이에요. 이 관계에 특별히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경청과 이해는 왜 중요할까요? 누군가 내가 말한 것들을 들어준다. 그러면은 자아 존중이죠. 우리가 자기 그 효능감,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이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자기 인식과 자기 인정이 굉장히 좋아요.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 근데 이게 전부 다 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내가 정말 중요한 존재이다. 이것들을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사람들과 관계는 당연히 전적인 신뢰를 하게 되죠.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자기 아픔을 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줘요. 다 이야기만 다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잘 받아주는 것, 들어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신뢰가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가인데 이런 이 지지하고 존중하고 그 일관성을 가지고 가게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제 성장할 때 그리고 또 애들이 자라고 나서 그리고 또 성인이 되었을 때 실은 우리 엄마는 뭐해? 딱 이렇게 우리 엄마는 어떤 엄마야? 딱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교육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변할 거거든요. 이 친구들의 눈에는 부모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서 왜소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너희들 인생은 어떠해야 돼?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는 너희는 꼭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청소년기가 지나고 왜냐하면 이 청소년기가 지나면 이제 이 친구들은 이야기를 잘 않게 되어지고 자기 동료들과 소통하게 되죠. 그리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한테 뭘 이야기해야 되죠? 진짜 내가 붙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해야 돼요. 다른 것은 다 너 마음대로 도 괜찮은데 이거는 우리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해. 이거는 너희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아빠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들은 꼭 너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언제까지요? 이 친구들 결혼하고 이 친구들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중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붙잡고 있었던 이 교육적 이 철학이라 그래서 일관성을 보통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이거 양보 안 되는 그런 것들 실은 그런 부분들이 삶 가운데서는 엄청 필요하죠. 일관성을 위해서는. 아까 신뢰에도 일관성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씩 한두 가지씩은 한번 가지시고 언제든지 내 입속에서 그것들이 자주자주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반복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인생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실은 이제 진짜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만 잘 이렇게 붙잡고 그것만 잘해도요 아주 건강하게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공부나 도구적인 것들이 아니죠.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한번 어떤 것이 신앙이든 아니면은 좋은 어떤 품성이든 내가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투자이지 않습니까? 예, 투자예요, 투자. 결국에는 투자인데 이 투자 가운데서 투자 많이 받으면은 그만큼 예, 신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이 주지 않고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짜증나죠, 관계가. 그죠? 그래서 이 자녀들한테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투자가 필요할까요? 이 하드웨어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이 소프트웨어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 하드웨어적인 지지는 경제적, 신체적 욕구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런 것은 이 정서와 이게 그냥 관계, 이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데 필요한 것들인데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마다 이 서포팅해야 될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대요. 이 유아기의 그 3세에서 6세까지 유아기에는요 자율성과 탐색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성, 스스로 해보고자 하고 시도하고자 하면 그것들을 좀 존중해야 되고요. 영아기죠. 영아기는 기본적으로 신뢰 형성 단계이죠. 응애 울면은 뭐 해줘야 되냐면요. 응애 울면은 거기에다 반드시 필요한 거 바로바로 즉각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가 생기냐? 이 세상은 안전한 세상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이 세상에 대한 신뢰도 생기죠. 그래서 안전된 애착, 안아주고 눈 맞추고 이제 미소 반응 보이고 일관된 돌봄 그리고 안정감 제공,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 기본 욕구, 배고프고 필요하고 잠 오고 불편한 것들은 좀 해결을 바로바로 해줘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애들의 이제 육체적 돌봄이 굉장히 많죠, 이 시기에는. 그리고 이제 3세에서 6세 얘기했던 유아기에는 자율성과 탐색의 시기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많이 이제 두뇌가 발전하는 이제 초고속으로 발전하는 그런 시기인데 자율성, 탐색, 감정 수용, 그다음에 일관된 훈육 이때부터는 도덕적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훈육이 필요하고요. 상상력, 생각할 수 왜냐하면 계속해서 생각하고 말하면서 자기 지능이 이제 발달하기 때문에 놀이, 그림, 그다음에 이야기 함께하기 이런 도구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7세에서 12세는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7세에서 12세. 7세에서 이제 12세는 이제 초등학교 시기죠. 초등학교 시기에는 이제 학교 생활, 친구 관계 이런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이 친구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 관계를 잘 못하잖아요. 그 관계 가운데 힘든 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학교 생활, 친구 관계 뭐가 힘들었는지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실은 다 가이드해 줘야 되죠. 그리고 칭찬과 격려. 어느 시기에도 계속 필요한 게 이 칭찬과 이 격려입니다. 노력과 이제 성취, 굉장히 뭔가 성적 가지고 뭐 평가는 아니지만 뭔가 노력하고 좋아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하다 보면은 이 친구들 굉장히 자기 자존감이 생기고 열심히 그 일들을 하게 되죠. 규칙, 질서, 책임감 이때부터는 이제 책임감 해야 될 것과 자기조절 능력을 훈련해야 됩니다. 자기조절 훈련. 이 자기조절 훈련이 이때 되지 않으면 이제 사춘기 때 힘들어지죠. 그리고 가치관 형성, 옳은 것과 그른 것, 존중과 배려를 가르치고 함께하는 시간은 놀이, 대화, 취미 생활 어떤 그런 공유. 지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데리고 어디를 가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지나면 이제 같이 데리고 어디 다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같이 할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좋은 추억의 시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3세에서 18세 이 청소년기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존중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경청하고 판단보다는 이제 공감해줘야 되죠. 의견 존중하고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경계, 규칙은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합의해야 됩니다. 합의. 무조건 일반적 선포가 아니라 이때부터는 이제 합의를 해야 되죠. 건강한 경계, 규칙은 있지만 대화로 합의해야 되고, 모범을 제시하고 이제 삶으로서 보여주는 가치관, 그 다음에 조건 없는 사랑, 실수해도 지지받는 안전지대, 안전지지가 좀 이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청년기에는 정서적 지지, 독립과 성인으로 가는 어떤 전환의 시기죠. 19세 이후입니다. 삶의 선택을 응원하고 조언은 요청 시에만 제공하랍니다. 경제적, 실질적 도움 필요한 경우 출발점을 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죠. 관계의 변화, 이제 부모와 자녀에서 성인과 성인과의 관계로 이제 존중을 하고요. 진로, 연애, 신앙, 가치관에 있어서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제안을 해줄 수 있죠. 올바른 선택을 위한 그런 어떤 조언, 자기 경험. 아빠 때는 그 부분 연애할 때 뭐가 힘들었는데 이런 부분 너가 참고해. 그거에 대한 경험, 자기 경험으로 조언을 해주는 거.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 언제든지 힘들면 이야기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든든한 이제 울타리 역할을 이제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은 시기마다 애들이 도움이 필요한 영역들이 다 달라요. 시기마다 도움이 필요한 영역들이 다릅니다. 모처럼 만에 저희 가정이 모였어요. 미국에서 저희 큰 아들이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잠깐 들어왔고, 막내 아들은 이제 대학 이제 방학이어서 잠깐 좀 집에 머물게 되었고, 같이 이제 저희 5사람 한 식구가 이렇게 모일 기회가 진짜 많지가 않은데 같이 모였어요. 뭐 했을까요? 여러 가지 뭐 다들 바쁘니까 뭐 여러 가지 할 그런 경향도 없어요. 제가 했던 것은 가끔 이제 음식 해주는 거. 딱 음식을 해주고 맛있게 먹는 거 보면은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좀 이제 27의 나이에 이제 군대 가야 되는 큰아들, 미국 비자가 이제 안 돼서 이제 군대 가야 되는 큰아들에 있어서는 또 이런저런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삶에 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고, 그냥 더 이상 뭐 요구는 할 수 없더라고. 이 큰아이들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고, 엄마 아빠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지.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냥 수많은 행위가 있지만 그 행위 자체보다는 그 안에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같이 하더라도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쌓아가는 거죠. 쌓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마다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은 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별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 그것이 신뢰를 하나씩 쌓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단일학교 단일학교 하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적어버렸어요. 부모한테 뭘 원해? 부모한테 기대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적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근데 부모한테 기대하는 것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은요, 그래도 굉장히 건전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뭐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너 상황에서 뭐 해줬으면 좋겠어. 실은 이 지지에 뭘 물어봐야 되냐면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기대하는 건 뭔지 이거 물어봐야 돼요. 진짜 엄마 아빠가 너희들 해주고 싶은, 정말 엄마 아빠 너희들 정말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싶어. 엄마 아빠 뭐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한번 이렇게 좀 분위기 있는 곳에 한번 물어보세요. 좋은 그런 환경 만들어서. 의외로 이런 것들을 잘 저희가 안 물어보죠. 지금 이게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건강한 부부관계에 4가지 통장이 필요하답니다. 건강한 부부관계에서 부부 사이에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답니다. 이 4가지인데 하나는 재정 통장이래요. 그러니까 2번째는 건강 통장, 3번째는 정서 사랑 통장, 4번째는 돕는 사람이죠. 관계 통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어서도 지속 가능하게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부부들은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골고루 신경을 쓴대요. 첫 번째는 재정이죠.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도요, 그 경제적 이 안정을 위한 서로가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 재정, 그거에 대한 재정들을 이제 건전한 재정을 위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고, 막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지 않고 그냥 필요한 것만 쓰고, 그러면서 이 재정적 문제 때문에 갈라서고 힘들고 갈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서로가 이 재정적 통장을 쌓아가는 게 필요하고, 2번째가 건강 통장인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죠. 왜냐, 한쪽이 건강이 무너지면은요, 이 가정 전체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이 건강한 그 신체를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고 관리하고, 필요한 것들은 뭐 영양제도 먹고, 아무튼 필요한 자기 관리, 이 건강 관리를 서로가 잘하는 부부들은요, 굉장히 그 결혼 만족도가 높아진대요. 그리고 정서, 사랑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런 어떤 시간들을 따로 갖고, 이런 것들이요, 이 정서 통장입니다. 도우미 통장은 뭐냐면은요,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그래서 보통 친정, 시댁 이런 관계들이, 어떤 관계들은 계속 쏟아부어서 섬겨야 될 그런 관계가 있고, 어떤 걸 뭐 이사를 한다거나 뭘 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필요할 때, 아니면 재정적 힘들 때 누군지 언제든지 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의 관계를 잘 이렇게 맺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 건강한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었냐면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버려 두면 유지될 것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은 절대 유지가 되지 않아요. 신뢰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죠. 꾸준한 관심, 보수, 그 다음에 재설계가 필요한 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설계가 돼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재설계가 돼야지만이 이 자녀들과 부부 가운데 신뢰관계가 깊어지고, 이 부부 신뢰관계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자녀 신뢰관계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재정통장, 이 자녀의 재정통장이 잘 스스로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하고, 그 다음에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서포팅하고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또 정서 통장이 쌓일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그다음 부모가 자녀들의 진짜 든든한 도우미 역할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배경을 만들어주고, 사실 이런 모든 것이 다 뭐냐면요, 지지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런 지지를 받을 때 이 친구들의 인생은요 굉장히 건전하게 잘 자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인생을 어떤 집을 자녀들이 저희 인생 어떤 집을 살게 도와줄 것인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의 집은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는가, 결국에는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한 신뢰를 이제 자녀들이 다른 사람 관계 가운데서 부모 관계 가운데서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것들은 약속 지키는 훈련. 말을 했던 것이 이제 실제적 법이 되는 거죠. 이야기했던 걸 기록하고 기록해야죠. 그때 막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일들이 복잡하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애들이 어리면은 그 어린 상태에서 키우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 뭐 해야 되냐면요, 기록을 해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칠판이 있어서 계속 해야 될 투두 같은 경우는 중요한 행사 같은 거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했던 기록을 해놔야지만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는 훈련도 시켜요.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도한 약속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약속을 아예 하지 않는 거, 상황 봐서 정확하게. 실은 너무 약속을 남발을 해도요, 그걸 다 지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약속 지키는 거.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저희도 또 마찬가지다. 사람들 앞에 과장하면서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아닌 것을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맞는 것을 아니라고도 이야기하지 말고, 작은 것을 크게 과장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큰 것을 축소하여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왜 크게 저도 상당히 이제 크게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작은 것도 크게 막 엄청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 과시예요. 자기 인정. 나 좀 봐봐. 자기 과시와 자기 인정이 많은데, 실은 이제 자기 과시, 자기 인정을 좀 빼고 진짜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우리 이 친구들이 좀 우리는 신앙 양심도 있잖아요. 그 양심에 따라 이제 살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어떤 거 결정할 때에도 실은 양심에 따라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들, 우리 안에 이제 자기 어떤 스탠다드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선한 양심에 따라 살고 깨끗한 양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너가 생각했을 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그냥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더 하다 보면은요, 솔직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솔직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시켜줘야 되는데, 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사람들은 다 인정해요. 엄마도 아빠도 실수할 수 있고 자기도 실수할 때니까 다 압니다. 누구도 약속을 했던 것을 못 지킬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실은 그렇잖아요.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덮으려고 하면은 더 문제가 생기는데, 솔직해지면은 실은 더 신뢰를 얻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게 하려면은요, 부모가 먼저 뭐 해야 되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잘못했어, 미안해. 지난번에 우리 용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고백을 솔직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은 고백해도 괜찮아. 그랬구나.
정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실은 이게 너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기는 안전해. 이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친구들이 진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 드러낸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이런 솔직한 그리고 이 신뢰를 갖는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신뢰 쌓기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 자녀들과의 관계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실은 오늘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는 별로 좋지 않는 부모에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과정들을 많이 적었어요.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실은 부모로서 저희는 완벽하진 않아요. 그죠? 엄마 아빠도 잘하고 있어, 성장하고 있어, 노력하고 있어. 실은 애들한테 이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한데 부모가 돼서 공부하지 않고 더 노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모도 많아요. 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중요한 만큼 마음을 쓰고 노력하고 개선하도록 실은 그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냥 바쁘니까 그냥 그래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노력하고 있네, 엄마 아빠가 변화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네. 애들은 그거 봐요. 그거 보여주면은요, 부딪히고 좀 이런 갈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보여주면 엄마 아빠 노력하고 있네. 그냥 삶 가운데 짜여진 삶 가운데 열심히 일 처리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진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네. 엄마 아빠가 나하고 관계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네. 여기에서는 투자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노력하고 있네. 딱 이 신호가 아이들에 오면은요, 부족해도요, 신뢰관계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그냥 살지 마세요. 그냥 시간이 5분이 주어졌든 10분이 주어졌든 이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고백을 하나 하든지 사랑한다는 말을 하나 하든지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뭘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때로는 애들이 모를 때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너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저는 이 친구들이 충분히 여러분을 신뢰하고 같이 따라가고 더 필요한 부분은 도움을 또 언제든지 요청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되는 것을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줬던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가 되었고, 또 이렇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배우고 자기 완성하고 또 자기를 살피고 또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부모들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투자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인도하여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마 아빠가 노력했던 그런 것들을 인생 자산으로 삼아 인생을 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을까요? 그 자녀 그 링크 꼭 한번 애들하고 줘가지고 애들 한번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도록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같이 이렇게 체크 한번 하셔서 애들한테 이제 그 뒤에 지침서처럼 너 이럴 때 엄마한테 이렇게 요구해. 걔들 괜찮아, 엄마 잘 들어줄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관계 이런 부분들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실제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좋은 또 신뢰관계를 생성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